오늘은 박봉우 시인의 나비와 철조망이라고 하는 작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는 전쟁과 그로 인해 폐허가 된 조국의 모습, 그리고 분단된 민족의 안타까운 운명을 형상화한 시인의 초기작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제 분단된 민족이라든가 전쟁으로 인해 폐허가 된 조국이라든가 이런 점에서 볼 때 여기 전쟁은 뭘 의미한다? 그렇죠. 6.25를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작가는 이데올로기 갈등으로 분단된 조국이 서로 적대감을 버리고 평화롭게 하나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나비의 고단한 비행을 통해 형상화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나비, 철조망, 꽃밭 등의 상징적인 시어와 우의적 표현을 바탕으로 분단의 아픈 현실과 함께 민족의 통일과 평화에 대한 염원을 노래하고 있는 작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내용인지 전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기 보이는 시푸런 강과 또 산을 넘어야 진종이를 별일 없이 보낸 것이 된다. 서녁 하늘은 장밋빛 무늬로 타는 큰 눈의 창을 열어 지친 날개를 바라보며 서로 가슴 타는 그러한 거리에 숨이 흐르고 모진 바람이 분다. 그런 속에서 피비린내 나게 싸우는 나비 한 마리의 생채기, 첫 고향의 꽃밭에 마지막까지 의지하려는 강렬한 바라움의 향기였다. 앞으로도 저 강을 건너 산을 넘으려면 몇 마일을 더 날아야 한다. 이미 날개는 피에 젖을 대로 젖고 시린 바람이 자꾸 불어간다. 목이 바짝 말라버리고 숨결이 가쁜 여기는 아직도 싸늘한 적지. 벽. 처음으로 나비는 벽이 무엇인가를 알며 피로 적신 날개를 가지고도 날아야만 했다. 바람은 다시 분다. 얼마쯤 나르면 아방에 따시하고 슬픈 철조망 속에 앉길. 이런 마지막 꽃밭을 그리며 숨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어설픈 표시의 벽, 기여. 자, 시는요, 이렇게 전체 5개 연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럼 한행,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기 보이는 시푸런 강과 또 산을 넘어야, 자, 여기서 저기 보이는 할 때 저기를 우리가 거리감을 나타내는 시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그냥 저기라고 보셔도 되고요. 상관없는데 여기서 우리는 시푸런이라고 하는 단어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시퍼런도 아니고요. 퍼런도 아니고 시푸런이에요. 자, 근데 시퍼런하고 시푸런 봅시다. 그러면 어느 게 더 부정적이에요? 그렇죠. 퍼런보다는 푸런이라고 하는 단어가 조금 더 부정적인 느낌이 강하죠. 즉 의도적인 음성 모음을 사용해서 강한 느낌을 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또 하나, 강과 산을 넘어야 별일 없이 보낸 것이 된대. 그러면 강과 산을 넘지 않으면 별일이 있는 거잖아. 그렇다면 여기서 강과 산은 넘어야 할 장애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진종이를 별일 없이 보낸 것, 아무 일이 없는 상태가 된다. 거꾸로 얘기한다면 지금은 문제가 있다. 서쪽 하늘은 장밋빛 무늬로 타는 큰 눈의 창을 열어 그랬는데 하늘이 창문을 연 거예요. 그러면 이 동그랗게 눈의 창이거든요. 눈의 창이니까 동그랄 거 아니야. 그러면 서쪽 하늘에 동그란 게 뭐가 있겠어요? 그렇죠. 해죠. 해는 해인데 어떤 해? 그렇죠. 노을 속에 지는 해. 근데 그걸 우리는 뭐라고 했어? 장밋빛 무늬라고 해가지고 붉은색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색채의 이미지를 활용한 감각적 표현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서쪽 하늘에서 노을이 지는 해는 지친 날개를 바라보는 거니까 누가 바라봐요? 그렇죠. 저녁 해가 바라보는 거죠. 그 다음에 무엇을? 누구의 날개? 그렇지. 나비의 날개를 바라보며 서로 가슴이 탄대요. 안타까워하는 거죠.
즉 분단의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 연민으로 숨이 흐르고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자, 1년은요 해질 무렵 지친 날개로 계속 날아야 하는 나비의 모습을 누구의 입장에서? 해의 입장에서 그려지고 있습니다. 모진 바람이 분다. 이때 말하는 모진 바람은 어떤 시련, 고난이라고 본다면 어떤 상황에서 분단의 현실에서의 어떤 시련, 고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속에서 피비린내 나게 싸우는 나비 한 마리의 생채기. 자, 여기서 우리는 나비 한 마리, 이 나비는요 연약한 존재, 여린 존재 이런 의미를 가져요. 그러니까 이 시련과 대비가 되는 존재이다 라고 볼 수도 있고요. 이 나비 한 마리는 6.25로 상처를 입은 우리 민족입니다. 근데 이 나비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피비린내 나게 싸우고 있어요. 자, 이 싸우고 있다는 것을 남한과 북한 사이에서의 어떤 대결, 갈등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왜? 모진 바람 속에서 무엇과? 모진 바람과 싸우는 나비예요. 다시 한번 뭐라고? 모진 바람 속에서 무엇과? 모진 바람과 싸우는 나비이니까 이 시련 속에서 그 시련을 이기려고 노력하는 그런 어떤 꽃밭이라고 하는 이상적 공간 내지는 평화의 공간 내지는 화해의 공간으로 닫고자 하는 나비의 처절한 몸짓, 이 모진바람이라는 분단의 현실을 이겨내려고 하는 처절한 몸짓, 이걸 얘기하는 거지. 남한과 북한이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멱살 잡고 머리끄댕이 잡고 싸우는 그런 분단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야지 뒤에 첫 고향의 꽃밭에 마지막까지 의지하려는 이라고 하는 말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첫 고향의 꽃밭이라는 것은 첫 고향이잖아. 과거죠. 예전에 행복했던 분단 이전에 함께하였던 분단 이전에 남한과 북한이 화해를 하고 함께하였던 곳에 마지막까지 의지하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첫 고향은 나비가 도달하려는 것이고 남북이 화해를 이룬 상태에 있지만 이건 분단 이전의 상태라고 보셔도 됩니다. 자, 추억을 떠올리며 힘을 내려는 강렬한 바람의 향기였다. 바라움이라고 했어요. 원래는 뭐겠어요? 바람이겠죠? 이 바람의 시적 허용으로써요. 어떤 강렬한, 열렬한 정도를 강조하게 쓴 의도적인 표현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향기는 뭐겠습니까? 향기는 어찌 본다면 이 꽃향기에 대한 기억, 이 꽃향기에 대한 기억 때문에 이 꽃밭을 잊지 않고 가려고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나비가 계속 날 수 있게 하는 뭐예요? 동력이죠. 원동력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자, 이연은 모진 바람 속에서 피비린내 나게 싸우며 꽃밭을 향하는 나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으로도 저 강을 건너 산을 넘으려면 몇 마일은 더 날아야 한다. 자, 여기서 뭐예요? 한다라고 하는 당위형 어미가 사용되고 있다는 거. 요거 하나 챙기면서 저 강을 건넌다는 것은 강을 건너고 산을 넘는다는 것은 분단의 현실을 극복하려면 몇 마일은 더 넘어야 된대. 이 몇 마일은 휴전선의 거리예요. 휴전선의 길이이기도 하지만은 또는 뭐야? 분단을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거리이기도 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어쨌거나 간에 이미 날개는 피에 젖을 대로 젖고 이때 피에 젖을 대로 젖는다는 것은 현실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분단의 현실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많은 상처를 입었고 시린 바람이 자꾸 불어가고 목이 바짝 말라버리고 숨결이 아직도 가쁘고 그렇게 많이 날고 이겨내려고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싸늘한 적지, 한마디로 극복이 되지 않은 상태. 즉 3년은요 결국은 아직도 적지를 고통스럽게 날고 있는 한 마리의 나비, 우리 민족
평화의 상태가 되지 못한 우리 민족. 벽. 처음으로 나비는 벽이 무엇인가를 알며 피로적신 날개를 가지고도 날아야만 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벽은 꽃밭으로 가기 위한 과정 속에 나타난 장애물이라고 본다면 벽, 점점점, 이 점점점은요, 문장부, 이 문장부호를 사용해서 이 벽이 가지고 있는 시어가 주는 답답함의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처음으로 나비는 벽이 무엇인가를 안다라고 하는 건 우리 민족에게 분단의 현실, 즉 벽이 처음이라는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피로적신 날개를 가지고도 날아야만 했다. 만했다 당이에요. 일종의 우리의 운명이고요. 숙명이고요. 극복해야 될 것이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람은 다시 불어요. 즉 극복이 매우 베리마치하게 하드한 과제임을 보여줍니다. 얼마쯤 달면 아방 우리 쪽에 따스하고 슬픈 철조망의 안길에 닿을 것인가. 따스하고 한마디로 뭐예요? 따뜻하고죠. 해피한 공간이죠. 하지만 거기까지 가기가 매우 힘이 들겠죠. 그래서 일종의 역설법이에요. 철조망은 분단의 현실의 안길이다. 이 말은 결국은 아직까지는 이 분단의 현실 속에 있는 안길, 평화로운 곳까지 가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다. 자, 역설적 표현을 통해서 분단의 상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날아야만 하죠. 그죠? 자, 4연. 벽의 존재를 알면서도 날기를 멈추지 않는 나비. 이런 마지막 꽃밭을 그리면 이때의 꽃밭은 과거의 꽃밭이 아니라 미래의 꽃밭이에요. 미래의 꽃밭이고요. 화해와 평화의 세계고요. 자, 숨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은 분단을 극복하고 화해의 그날을 추구하는 화제 의지가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숨이 멈출 때까지 그것을 향하여 노력하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뭐라고? 벽은 바로 뭐예요? 기죠. 그런데 여기 어떤 단어가 있어요? 어설프대요. 즉 이 어설프다는 것은 그래, 이 벽? 별거 아니야. 언제든지 넘을 수 있는 그런 것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벽과 기를 같은 맥락으로 보면 이 기는 깃발은 대립의 깃발이구나 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5연은 꽃밭을 그리며 나는 나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박봉우 시인의 나비와 철조망이라는 작품의 한행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전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유시고요, 서정시고요, 산문시가 되겠습니다. 민족 분단의 아픔과 통일에 대한 열망을 나비와 철조망과 나비라고 하는 우의적 표현을 통해서 주제의식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저기 보이는 시푸런 강과 또 산을 넘어야 진종일 별일 없이 보낸 것이 된다. 모진 바람이 분다. 그런 속에서도 피비린내 나게 싸우는 나비 한 마리의 생채기, 즉 모진 바람과 철조망으로 형상화된 현실, 그리고 그런 속에서 피비린내 나게 싸우는 나비 한 마리라고 하는 시어의 대립을 통해서 나비 한 마리가 처한 상황을 제시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보는 것은 뭐예요? 시 속에서 보는 것, 나비죠? 나비와 그 다음에 철조망인데, 이 나비가 단순한 나비, 진짜 어떤 자연물로서의 나비를 보여주는 거는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은 알고 있어야 되겠죠. 특히 화자는 지금 저기 보이는 시푸런 강과 또 산을 넘어야 진종일 별일 없이 보낸 것이 된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현재 시푸런 강과 또 산을 넘지 못한 상황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나비는 벽이 무엇인가를 알며 처음 피로 적신 날개를 가지고도 날아야 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마지막 꽃밭을 그리며 어설픈 표시의 벽을 넘겠다라고 합니다. 즉 화자는 나비가 꽃밭을 향해 피로적신 날개를 가지고도 날아야만 한다고 노래하며, 이러한 나비 앞에 가로막고 있는 철조망은 단지 어설픈 표시의 벽일 뿐이라고 노래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분단의 현실과 통일에 대한 염원을 노래한다 라고 본다면, 자연물을 통해서 우리 민족의 현실을 우의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애물, 대상, 화자라고 하는 모습으로 본다면 모진 바람과 철조망은 분단의 현실을 나타내는 장애물, 그 다음에 나비가 피비린내나게 싸우고 피를 적신 날개를 가지고도 날아야 한다라고 본다면, 자, 분단의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 민족, 화자는 나비의 모습을 관찰하면서 나비가 꽃밭에 닿기를, 도달하기를 기원한다는 점에서 본다면 우리 민족이 분단의 현실을 극복하고 통일을 하기를 바라는 염원이라고 보면서, 분단의 현실과 통일에 대한 염원이라고 하는 주제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대립적 시야를 사용하여 주제를 강화하고 있다. 표현상의 특징인데 방금 했던 내용과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자, 나비, 철조망, 꽃밭, 이 작품은요 이렇게 세 개, 나비라는 시어와 철조망이라는 시어와 꽃밭이라고 하는 시어, 이 세 개의 시어가 키워드를 이루고 있습니다. 나비는 비극적인 현대사의 질곡을 거쳐오며 상처를 받으면서도 통일과 평화의 꿈을 버리지 못하고 그 꿈을 향해 살아가는 우리 민족의 모습을 보여준다면, 철조망은 금속성 이미지를 통해 전쟁으로 인한 분단과 대치의 현실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철조망은 나비에게 좌절을 주며 반드시 극복해야 할 대상입니다. 이 시는 이러한 대립적인 두 소재를 통해서 분단의 아픔을 형상화하고 민족의 통일과 평화에 대한 염원을 노래하고 있으며, 꽃밭으로 형상화되는 평화의 세계로의 회복을 지향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심상. 심상은요, 시푸런 강, 장밋빛 무늬와 같은 데에서 시각적 심상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피비린내 나는 또는 향기와 같은 데서는 후각적 심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듯 시각적 심상과 후각적 심상을 활용하여 나비의 여정을 감각적으로 묘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또 하나, 역설은 여기에 나오죠. 따시하고 슬픈이라고 하는 데에서 우리는 역설법이 사용되고 있고요. 이거는 결국 괴로운 비행이 끝나더라도 민족의 대립은 계속될 것이라는 어떤 슬픈 인식이 역설적으로 드러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다음에 우리는 요 문장부호죠. 자, 점점점점이라는 문장부, 요 점점점이라는 문장부, 요 점점점이라는 문장부호를 통해서, 즉, 이 문장부호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조금씩 다릅니다. 요거는 어떤 답답함, 단절감이라면, 요거는 어떤 여운적 결말, 이런 식으로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어쨌거나 저쨌거나 요쨌거나 그쨌거나 간에 문장부호를 활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부각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일치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박봉우 시인의 나비와 철조망이라는 작품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